자, 오늘은 통계적 추정, 확통 마지막 단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미리 여기 1번, 2번에 좀 밑줄을 좀 써놓고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 1번은 이제 전수조사, 2번은 이제 표본조사. 요걸 일단 좀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1번은 전수조사, 2번은 표본조사에 이제.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그 전수조사는 이제 전체를 다 조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전수조사냐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그 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 이런 것들은 그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인원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나라 총 인구수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은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꼭 해줘야지만이 정확한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막 뭐 어디 막 검색해서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 뭐 100만 뭐 몇십만, 몇천, 몇백, 몇십, 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뭐 어림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거겠지. 그게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한 거야.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병역 판정 검사도 마찬가지지.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 20살이 되면은 이제 보통 저 신체 검사라고 하죠. 신체 검사를 이제 받을 건데, 이제 신체 검사 대상이 되는 그 인원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막 한두 명 빠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돼, 이제. 그런 건데, 표본 조사는 이제 뭐냐면은 요거야.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야. 일부만 뽑아서. 왜 이게 일부만 뽑냐면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 과일의 당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전구의 수명 조사,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야 돼. 표본 조사를. 이게 왜 표본 조사를 해야 되냐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게 내가 이제 과일을 이제 이렇게 재배하는 이제 농장 주야, 이제. 내가 이제 뭐 귤을 이제 내가 이렇게 재배를 할 건데, 이제 그 귤의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귤을 다 찔러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찔러보고, 일부의 당도가 이 정도네? 아, 그러면은 우리 농장은 평균적으로 당도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지. 이 일부만 뽑은 게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닐 거야. 근데 전체를 다 찔러보면은 이거를 다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가치가 없잖아요. 팔 가치가 없어지게 되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전체 집단을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집단.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해. 어미모자. 자,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내가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제 따지는 것을 이제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해. 일부 샘플만 이제 뽑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일부만 뽑아서 이제 그 표본 조사에서 뽑은 그 표본의 개수 있죠.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여기서는 그냥 개수를 크기라고 보는 거야. 개수를 크기로. 자,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내가 일부 샘플, 표본을 뽑는 그 행위를 이제 추출이라고 할 거야. 추출.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부를 이제 추출을 한 게 표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모집단에서 내가 일부를 내가 뽑을 때 있잖아.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이제 추출을 돼야 하는 게 이제 맞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집단이 있어,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일부를 뽑을 건데, 어떤 대상이 좀 많이 뽑히고 어떤 대상은 좀 덜 뽑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똑같은 각 대상이 동일한 확률로 추출이 되도록 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 완전히 이제 랜덤하게 뽑는 거죠. 완전히 랜덤하게. 완전히 랜덤하게 뽑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추출된 대상을 다시 되돌려 놓고 또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복원 추출이다라고 얘기하고, 복원 추출. 다시 상황을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되돌려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된 대상을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이제 추출하는 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자, 아까 만약에 뽑았으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넣지 않고 다음에 뽑을 때 다시 안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을 얘기할 거야. 복원 추출.
무조건 뽑아놨던 거를 다시 되돌려 놓을 겁니다.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나오는데, 이제. 자, 그 모집단의 정보.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이제 통계에서 말하는 정보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해가지고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세 가지 요소가. 근데 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라는 글자만 붙여가지고 모평균.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 그 다음에 이제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기호로는, 자, 모평균은 여기서 이제 스몰 m,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와 같이 나타냅니다. 시그마. 이거 왜 이거 모평균을 내가 소문자 m으로 쓰는지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그 평균이 0으로 뭐라고 했지? 평균이 0으로? 어버리지 말고 평균이 0으로 뭐라고 했죠? 민이라고 해. 민. MEAN. 그것도 평균이라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M이라는 글자를 따는 것이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일부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을게. 이제 보통 나는 매년 예시를 드는 게 그 전구 얘기 드는데, 전구 예시를 내가 이제 어느 공장에서 전구를 이제 10,000개를 생산을 했어. 이 10,000개가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야. 10,000개가 이제.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뽑아. 100개를 이제 100개를 뽑으면 그 뽑은 100개의 전구에 수명이 각각 있을 거란 말이지. 수명이. 근데 이 전체 모집단, 이 전체 10,0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을 내가 만약에 1000시간이라고 할 거야. 1000시간. 100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일부 100개를 뽑았을 때 100개의 각각의 수명이 있겠죠. 그럼 그 100개의 평균 수명 시간은 이 표본 100개의 평균 수명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평균이 아니라 뽑은 100개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개의 그 100개의 그 표본에 대한 그 분산 있죠. 분산. 그 분산을 표본이라는 말만 붙여가지고 표본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해.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이라고 해주고, 그놈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 자, 다시 얘기하면 표본 평균은 10,000개 중에서 내가 100개를만 뽑는데 100개의 평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00개의 그 전구의 수명에 대한 분산을 계산한 게 표본 분산. 그놈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주며, 그리고 각각을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표본 평균은 이제 막대기 위에 붙여가지고 x바라고 읽거든요. x바. x바라고 읽고, 분산을 이제 이거 대문자 s야. 표본 분산은 대문자 S 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대문자 S라고 나타낼 거야. 대문자 S.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제 X바인데, X바. 이거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본 평균. 나는 지금 전구 100개를 뽑은 상황을 가정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1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을 계산하려면은 100개 각각의 수명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될 거야. 나누기 100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각각의 전구의 수명을 뭐 x1, x2, 뭐 x100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평균을 이제 계산해 주려면은 이제 걔네들을 다 더해 준 다음에 이제 전체 개수인 n으로 이제 나눠줘 가지고 뽑은 것의 평균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뽑은 것의 평균을 저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에는 분산이거든요. 분산. 분산은 사실 이거야. 분산은 뭐냐면, 그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원래 중3 때 분산을 어떻게 정의했었냐? 중3 때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을 정의를 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 분산이거든. 편차의 제곱이 평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다 구한 다음에, 나는 지금 전구 예시 들고 있지. 100개의 전구에 대해서 1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해. 그게 이제 x바가 됐고요. x바. 그러면 100개 각각의 전구의 편차를 계산을 해. 100개 각각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전구의 편차는 첫 번째 전구의 수명에서 평균을 뺀, 이게 편차인데, 그놈의 제곱이
첫 번째 전구의 편차의 제곱이야. 이거를 100번째까지 하는 거야. 100번째까지. 그러면은 두 번째 건 뭐냐면은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런 식으로 x100까지 가는데 여기선 n으로 이제 얘기해 볼게.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자, 일단은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는데 이거의 평균을 계산하려면은 전체 개수 n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n으로 이제.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그냥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 분모를 빼기 1을 한 번 더 해줘야 돼. 빼기 1을 이제. 우리가 원래 상식적으로 평균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전체 뽑은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여기서 왜 빼기를 하냐면은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표본 분산을 이제 계산을 해볼 때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냐면은 모분상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그냥 짧게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아 뭐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요거는 이제 나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이제 통계학 수업을 이제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냥 n으로 나눴을 때와 실제 계산을 해봤을 때 n으로 나눴을 때랑 n-1로 나눴을 때 이제 어떤 게 이제 좀 더 적합하냐를 했을 때 n-1로 나누는 게 좀 더 이 표본 분산으로 쓰는 게 적합하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n-1로 나눈다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돼 이제. 뭐 더 어렵게 들어가면은 뭐 나중에 통계학 배우시면 뭐 자유도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S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그냥 표본 분산의 그냥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양의 제곱근 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 그 우리 모평균이라는 거는 그 만 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은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내가 1000이라고 예시를 들었어. 1000이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표본 평균 x바 있죠. 표본 평균 x바. 이거는 확률 변수야. 상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봐, 이제. 자, 이제 여기 전구가 이제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구가 이제 뭐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해가지고 이제 만 개의 전구가 있었다고 해봐. 만 개의 전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만 개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중에서 100개를 뽑아 본다 라고 해볼게. 100개를 뽑는다. 근데 100개를 뽑을 때 100개를 뽑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있죠. 만 개의 전구 중에서 100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얼마큼 있을 거냐면은 그게 만시 100일 거야. 만시 100. 그러니까 이렇게 100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00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00개를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뽑다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뽑힐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은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엄청나게 큰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생각해봐. 그럼 만시 100에 해당되는 표본들이 다 각각 있을 건데 이제. 그런데 걔네들 각각 다 평균이 있겠지. 흰색 동그라미 친 전구들의 평균 수명, 보라색 동그라미 친 전구들의 평균 수명, 분홍색 동그라미 친 전구들의 평균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표본 평균인 건데 그럼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매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놈의 평균, 이놈의 평균, 이놈의 평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 x 바라는 거는 고정된 상수 개념이 아니라 뽑을 때마다 그 값이 매번 달라지는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야. 변한다라는 거야. 변한다라는 거 이제. 모평균은 이 전체의 평균 딱 정해져 있는 값인 거야. 표본 평균은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수의 개념으로. 그럼 좀 응용하면은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만시 100에 해당되는 그 표본의 가지수가 있다며. 그러면 각각의 표본 분산들도 있을 거고 표본 표준 편차들도 있겠지. 표본 평균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들도 그때그때 값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때그때. 그래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도 사실 변수 개념이야. 확률 변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뭐 이렇게 깊게까지는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것들도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도 변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자, 내가 지금 예시를 든 거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모평균이 m이야. 근데 내가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나와 있는 모집단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n개의 표본을 뽑겠다 이거야. n개의 표본을 뽑겠다. 자, 그러면은 n개의 표본을 뽑았으면은 그 뽑은 표본에 평균이 있겠죠. 평균이. 그게 이제 x바
표본 평균이라는 거거든. 표본 평균.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 만시 100에 해당되는 그만큼 표본이 존재할 수 있다. 가지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그 만시 100에 해당이 되는 그만큼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각각 다 있을 거 아니야. 각각 다. 나는 지금 이 공장에서 10,000개 정도를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이렇게 표본을 뽑아 보니까 이렇게 뽑은 100개의 평균 수명 시간이 만약에 900시간이라고 가정해봐. 900시간. 전체는 1000인데 이렇게 100개 뽑으면 900이라 가정을 해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100개를 뽑아. 얘는 1100시간이라 가정해봐. 또 다르게 뽑아. 얘는 950시간이라고 가정해봐. 매번 뽑을 때마다 그때그때 평균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다를 건데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이 만시 100에 해당이 되는 표본들의 평균이 각각 다 있잖아. 그것들을 또 평균을 내. 그것들을 또 평균 내.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표본들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전체 10,000개의 평균 수명 시간인 1000시간이 나오게 돼, 이게. 1000시간. 이거 좀 받아들여지니, 이거? 이게 좀 받아들여져야 돼, 이게 이제. 전체 평균 1000이랑 그 다음에 이만큼의 표본에 해당이 되는 그것들의 평균 값을 또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그게 똑같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여가지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못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못 평균. 말이 좀 어려워. 이제는 표본 평균 X 바라는 게 아까 앞에서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앞 단원들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을 해봤잖아요. X 봐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 봐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라고. X 봐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100개를 뽑아올 수도 있고 다르게 100개를 뽑을 수도 있는데 그 뽑은 100개의 그 평균 있지. 표본 평균. 그것들에 대한 분포를 지금 이제 여기다 쓰는 건데 그거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그 다음에 그놈의 분산은 이제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서 표본의 크기 n으로 이제 나눠준 거랑 이제 같대요. n으로 나눠준 거랑 같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저 앞에 있는 거에서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루트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기억해주면 돼. 근데 이게 얘들아 이 확통 교과서에 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공식이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안 하거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이거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예시 그대로 내가 갖고 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고 이 예시로 적용해보면은 이 공식이 잘 들어맞네? 이렇게 지금 증명도 아니야.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공식은 이제. 아, 이렇게는 공식이 이거구나.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건데 자, 여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자, 이게 진짜 들어맞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잘 들어 이거. 246 해가지고 246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대. 자, 어떤 주머니에 246이 하나씩 들어있대. 246이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 추출을 할 거야. 한 개의 공을 이제. 임의 추출할 건데 그때 이제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로 볼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 이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2, 4, 6 각각에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이 표가 있으면은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한번 구해 볼 수가 있는데 구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4가 나오고 분산은 3분의 8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3분의 2 루트 6 뭐 저렇게 나온대 이제. 뭐 저건 뭐 받아들입시다 이제. 저렇게 나온다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2인 두 개의 표본을 이제 임의 추출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그 뽑은 두 개의 평균에 대한 분포를 내가 표로 그릴 거야. 뽑은 두 개의 평균. 자, 여기 좀 어려워. 잘 봐. 자, 얘들아 지금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4가 나올 확률 3분의 1, 6이 나올 확률 3분의 1인데 자, 그러면은 내가 두 번 뽑아. 두 번.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246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도 246 중에 하나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야. 복원 추출. 방금 뽑았던 거를 또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뽑았던 거를 이제.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46이야.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46이야, 이제. 그러면 그 뽑은 두 수의 평균을 지금 다 여기 계산을 해 놓은 거야. 뽑은 두 수의 평균을 다 계산해 놨어.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4, 6을 뽑았다. 두 수의 평균이 5야. 2, 6을 뽑았다. 얘네들의 평균이 4다라는 거예요. 이제 뽑은 두 수의 평균을 지금 여기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뽑은 두 수의 평균을 계산을 해놨는데,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x바에 대한 분포를 지금 이제 표를 새로 작성을 하는 거거든. 잘 들어봐. 지금 이 뽑은 두 수의 평균이 될 수 있는 값들이 2, 3, 4하고 5, 6 이렇게 5가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뽑은 두 수의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x바 있지, x바. x바는 2, 3, 4, 5, 6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 현재 이제. 그러면은 뽑은 두 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자, 뽑은 두 수의 평균이 2가 되려면 거꾸로 뽑은 두 수의 합, 내가 위에 쓸게 이제. 요것도 위에 써놓읍시다 이제. 뽑은 두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써놓을게. 4.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x바가 지금 이제 4, 6, 8, 10, 12. 이거는 뽑은 두 수의 합을 지금 쓴 거야. 뽑은 두 수의 합을.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뽑은 두 수의 합이 4가 되려면 이게 어떻게 조합이 나와줘야 되냐면, 이제 얘는 2밖에 없겠지. 2밖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4, 4, 2. 8 같은 경우에는 2, 6, 4, 4, 6, 2.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6, 6, 4. 12 같은 경우에는 6, 6만 가능할 거 아니야? 이렇게만 가능하겠죠, 이제. 저렇게만 가능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 2가 뽑힐 확률. 처음에도 2가 뽑히고 두 번째도 2가 뽑힐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확률 위에 있었잖아요. 2가 나올 확률이든 뭐 4가 나올 확률이든 6이 나올 확률 다 동일하게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9분의 1이 나온 거야. 9분의 1이. 그 다음 얘는도 마찬가지야. 2, 4가 나올 확률 3분의 1, 3분의 1. 근데 2, 4가 나올 확률이나 4, 2가 나올 확률이나 똑같지 않겠네, 이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9분의 1, 9분의 1을 2배 해가지고 9분의 2가 된 것이라 보면 돼. 9분의 2가. 9분의 2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봐, 요거. 요거는 이제 8이 나오려면은 6이 이거 9분의 1, 9분의 1이고 4도 9분의 1이잖아, 확률이 이제. 9분의 1이 3개 있어가지고 3분의 1이 지금 된 거야. 3분의 1이 이제. 그렇게 확률들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6, 9분의 1, 6, 4, 9분의 1 두 개에서 9분의 2. 6, 6은 이제 9분의 1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이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했죠? 이거 가지고 내가 평균 분산 표준배차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이거 가지고. 얘네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보는 거야. 얘네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데, 자,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온대. 4, 3분의 4,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위의 공식이랑 잘 들어맞느냐를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보시면, 원래 아까 위에 썼던 거 여기 다시 한번 씁시다. 원래 EX가 M이고, 그 다음에 VX는 원래 이제, 막대기로.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바는 위에서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어.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는데, 근데 아까 위에서 이 M 있죠, M. M 값이 아까 위에서 아까 이제 4라고 했었죠, 아까. M 값은 아까 위에서 4였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거 분산을 아까 3분의 8이었었고, 3분의 8. 위에서 이제 그냥 시그마가 뭐 3분의 2 루트 6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이 x바에 해당이 되는 값들이 과연 위에 썼던 이 흰색 공식이 잘 들어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잘 들어맞는지. 지금 두 개의 표본을 뽑는 거기 때문에 n이 2입니다. n이 2야. 자, 그럼 봐봐. EX바는 4 일치하죠, 이거. VX바는 시그마 제곱, 얘를 이제 n으로 나누라라는 건데, n으로. 약분하면은 3분의 4가 나오는 거 확인이 돼, 지금 이제. 3분의 4 확인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시그마 x바는 다시. 시그마 x바는 시그마에서 루트 n으로 나눠줘라라는 건데, n이 2였으니까, 루트 2로 나눠줘가지고, 약분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루트 3이야. 3분의 2 루트 3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x바의 표를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배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이제 아니까 굳이 x바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X바의 표를 굳이 작성하지 않고 그냥 원래 모집단의 정보 있죠. 원래 모집단의 정보. 원래 모집단은 확률 변수 X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하나 뽑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하나 뽑았을 때. 이거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이사료액에 들어있는 아까 그 주머니에서 하나 꺼냈을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 꺼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꺼냈을 때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만 가지고 우리는 그 표본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표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X바 굳이 이거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각 문제에서 X바의 확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서 이 X바 한번 표 작성하는 것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이제 해볼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인데 표본 평균의 분포 여기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집합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이 있대 이제 근데 만약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N개의 표본 뽑았어. 자, 만약에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만약에 따르면 그 모집단에서 이제 내가 일부 표본을 뽑아요. 그럼 일부 표본을 뽑은 그 표본 평균 X바 있죠. 이것도 확률 변수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확률 변수 개념. X바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은 아까 그 EX바가 모평균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바의 그 분산이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공식이죠. 이거는 위에서 했던 거. 이때 얘가 M,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X바의 요 평균 분산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야. 정규 분포로 그대로 따른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데 이 평균은 동일하지만 분산이 이제 좀 달라진 거야. 분산이 달라진 거. 원래 모집단의 정규 분포 그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 X바가 근사적으로 동일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 크다라는 기준은 n이 30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n이 30 이상일 때.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한대요. 30 이상이면은. 요거는 조금 배경을 좀 얘기를 해주면 배경을 생각해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하는데 뭐 170이 평균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170이겠지 이제. 내가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평균 키는 170일 거고 뭐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봐.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 가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내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 뽑아서 10,000명 정도 좀 사람을 많이 뽑았어. 자 그럼 그 10,000명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정확히는 뽑은 10,000명의 평균 키 있죠. 평균 키. 그 평균 키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평균 키에 대한 분포가. 자, 내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 5천만이라고 하면은 5천만 명 중에서 10,000명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5천만 C만이 될 거야. 5천만 C만. 그만큼의 가지수가 나오겠죠? 5천만 C만. 그게 이제 나올 건데, 근데 거기서 봐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자,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잘 들어봐. 자, 내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한 명을 고를 때 그 뽑은 한 명이 키가 190 이상일 확률 한번 생각해봐. 평균이 이제 170인데 내가 우리나라 사람 한 명 뽑았을 때 키가 190 이상일 확률을 생각해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해봐. 이제 이런 걸 이제 내가 10,000명을 뽑아. 10,000명을. 근데 뽑은 10,000명의 평균 키가 190 이상일 확률을 생각해봐. 뽑은 10,000명의 평균 키가 190 이상일 확률. 첫 번째는 한 명 뽑았을 때 190 이상일 확률이고 두 번째는 10,000명을 뽑았을 때의 10,000명의 평균 키가 19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한 명이고 두 번째는 10,000명이야. 10,000명.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확률이 더 낮을지 생각해봐. 확률이 낮을지. 한 명 뽑았을 때 걔가 190 이상일 확률이랑 10,000명의 평균 키가 190 이상일 확률.
첫 번째, 두 번째 거 중에서 확률이 뭐가 더 낮을까?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거 알겠니? 두 번째 거? 위에 거는 한 명만 190 이상이면 되는데 밑에 거는 만 명 다 평균적으로 다 190 이상이어야 되니까 밑에 게 확률이 더 희박하지 않겠니? 밑에 게?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 저번 시간에 정균포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사이드로 갈수록 확률이 희박하면은 사이드가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가운데가 올라가서 확률의 총합이 1이 유지가 돼야 되겠지. 1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 뽑으면 뽑을수록 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점점 더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가 평균적으로 더 많이 몰려야 돼. 평균적으로 이제 분포가 평균으로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어쩌다가 한 명 뽑으면 걔가 19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만 명이나 뽑으면 만 명 다 190 이상인 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일 거잖아요. 이제 대부분 170 언저리 있을 거잖아.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평균에 좀 더 몰려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평균에도 몰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1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2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야. 만약에 이게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의 그 키가 이러한 분포다라고 가정을 해봐.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뭐 왜 이딴 분포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분포라고 가정해봐. 평균이 막 이상한 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분포야. 만약에 이건 이상적인 분포가 아니겠죠. 이거는. 근데 얘도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은 그 이렇게 이제 키의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분포에서 만약에 30 이상으로 30명 이상의 표본을 뽑으면 뽑은 30명 이상의 그 평균 키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균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사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모집단의 정균포가 아니어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그 평균의 분포가 정균포에 근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기준은 이제 30이고 통계학에서는 저거 30 이상이면 대표본, 그 다음에 그보다 작으면 소표본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필수예제 1번을 봅시다. 1번. 자, 필수예제 1번. 자, 그래서 오늘 되게 개념적으로 내용이 많아가지고 되게 막 졸려. 잠 깨시고 졸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수예제 1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크기가 5인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라라는 문제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 x바의 평균 2x바랑 그 다음에 이제 x바의 분산 그 vx바의 합을 지금 이제 구해주라라는 거니까 저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바의 표를 이제 구해가지고 얘네도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집단 x의 정보로 즉 EX, VX 얘네 둘만 가지고도 얘네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x에서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 전에 요거 a 먼저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a 먼저 이제 a 먼저 좀 구해보시게 되면은 자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더해서 1이다 라는 식을 써볼게.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볼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2항에서 계산해 볼게. 1 마이너스 이제 다 넘깁시다. 4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계산해 보면 12분의 몇이야 이거? 12 빼기 3, 3, 4 하면은 12분의 2 나오나 이거 이제? 6분의 1 나오는 것 같은데? 6분의 1. 12 빼기 3 빼기 3 빼기 4 하면은 12분의 2에서 6분의 1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 6분의 1이. 이제 여기서 그냥 평균하고 분산만 좀 구해보자고. 평균하고 분산만. 여기서 평균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평균. 자, 이제 이거 위아래 이제 세로로 곱해서 이제 가로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곱해보시면 이제 분모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곱할게 이제. 그러면 0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6으로 통분해버리면 3분의 5 나오네. 3분의 5. 평균은 일단 3분의 5야. 평균은 3분의 5. 여기서 이제 분산도 한번 구해보자. 분산도 이제. 자, 분산도 구해볼 건데, 자, 제곱해서 곱하죠.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에 4분의 1, 3의 제곱에 3분의 1,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좀 빼줄게. 평균의 제곱을 이제 요걸 빼줄게. 이게 18로 통분되네. 18로 3 더하기 4니까 72 마이너스 50 18분의 25. 자, 이제 분산까지 구했어. 자, EX바 더하기 VX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였었냐면은, 저거는, 얘들아, EX바가 모평균 M이야. 모집단의 평균 그냥 EX랑 같다라는 거야. 그냥 EX. 그 다음에 VX바는 이제 N분의 분산. 이거여가지고, 지금 평균이 3분의 5고, 그 다음에 분산 18분의 25인데, 걔를 이제 N으로 나눠주래. N이 지금 뭐냐면은, 이게 N이야. 표본의 크기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5로 나눠주시게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3분의 5 더하기 18분의 25 18분의 5 이게 18분의 35인가 아마 나올 거야. 18분의 35 이게 6으로 해보니까 아마 18분의 35 이렇게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18분의 35.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정보 X의 정보만으로 이제 X바에 대한 정보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주시는 거. X바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표가 안 주어져 있죠. 아까는 표가 주어져 있었는데 이거 안 주어져 있네. 표 작성하란 얘기야. 표 작성 해주란 얘기. 보시면 1부터 7까지의 홀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 공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 1, 3, 5, 7 있다 이 얘기지. 1, 3, 5, 7 4개가 있어.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대. 이 말 자체가 표본의 크기가 2란 얘기 얘들아. 표본의 크기가 2. 그랬을 때 공이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이제 X바와 X바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해주래요 지금.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잘 봅시다. 이거 그 말에 낚이면 안 돼. 2개 뽑는다? 4개 중에서 2개 뽑는다? 4C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제. 날아가는 거야. 항상 이 X바 문제는 하나 뽑았을 때의 표를 작성해야 돼. 항상 하나 뽑았을 때 항상. 그래서 이거 1, 3, 5, 7이 나올 확률 하나 뽑았을 때의 확률을 구해. 반드시 하나 뽑았을 때. 요거 낚이지 마. 그래서 하나 뽑았을 때의 그 확률을 다 작성해. 하나 뽑았을 때 이제. 그래서 요거 이렇게 써놓을까? 요 X는 이제 한 개 뽑았을 때야. 한 개 뽑았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X는 무조건 한 개 뽑은 거야. 우리는 막 뭐 2개, 3개, 몇 개 이런 걸 막 임의 추출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나 뽑았을 때의 분포를 표로 그리라고. 하나 뽑았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확률을 이제 써보는데 이거 그냥 4개 중에서 하나 꺼내면 다 4분의 1이야. 확률이 다 4분의 1. 그래서 여기는 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다 4분의 1이지. 이거야 이거. 이건데 우리는 저렇게 하나 뽑았을 때를 가지고 저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표차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나 뽑았을 때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걸로 이제. 자, 바로 해봅시다. 평균 이거 분모 통일되어 있으니까 4분의 1로 묶어가지고 위아래 곱해서 한번 더 해볼게 이제. 아마 평균이 4가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평균 4. 이거 하나 뽑았을 때 분포죠. 분산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 분산도. 자, 제곱해서 위에 해주는 거니까 4분의 1 해주시고 이제 위에 거를 제곱해서 밑에랑 곱하죠. 그러면 바로 쓸게. 제곱한 거 1,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자. 평균의 제곱. 이걸 이제 계산해보는 건데 괄호 계산하면은 이게 84가 나와가지고 4로 나눠주니까 아마 21이 나오게 돼서요. 이게 5가 나오게 됩니다. 분산. 계산해보면 5가 나오게 됐고요. 분산이. 5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제 EX바, VX바, 곱셈이네요. 곱셈. 이거는 이제 원래 모집단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분의 분산 2였으니까 평균이 지금 4고 n은 지금 2인 것이고 VX가 지금 5죠. 그러니까 약분해보시면은 아니지 4, 5, 20이니까 10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10.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 뽑았을 때 분포로 문제 푸는 거야. 하나 뽑았을 때. X로 푸는 거야. X로.
무조건 X로 하나 뽑았을 때의 분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낚이면 안 돼, 이거 이제. 낚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자, 여긴데 이제 3번. 자, 3번은 요거야.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260, 표지 표차가 15인 정균표를 따른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앞단원 내용이거든. 앞단원 내용.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이 고등학교의 남학생 중에서 25명을 임의 추출한대. 25명을. 그럼 그 뽑은 25명의 평균 그 기록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저 범위 안에 있을 확률. 자, 이거는 이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한 명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25명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25명. 자, 그럼 요겁니다. 이거 문제를 처음 볼 때 잘 봐야 돼. 이 고등학교에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그럼 여기서 그 25명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있죠? 이 평균. 이게 지금 X바야. X바. 그러면 현재 봐봐. 문제를 보면 확률 변수 X는 하나 뽑았을 때야. 평균이 260, 표지 편차가 15인 분포를 따르는데 그런데 X바에 대한 분포를 한번 내가 정균포로 표현해 보면은 그 확률 변수 X가 정균포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균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동일한 평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산 잘 봐. 그 X바는 분산이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잖아.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지금 몇인데 n이? n이 지금 25명을 뽑는 거야. 25명. n이 지금 25야. 25. 그럼 잘 봐봐. 얘가 분산이야. 얘를 n으로 나눈 게 여기 와야 돼. x바의 분산이니까. 근데 n이 25야. 얘를 25로 나누면 요거 맞니? 3의 제곱? 5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5의 제곱. 5의 제곱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x바 가지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야. 그 257과 그 다음에 이제 266 사이에 있을 이 확률을 지금 구하라는 거야. 이 확률.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이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 앞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이 x바에 대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식으로 표준화를 해주면 돼. 앞단원 내용이야 이제. 여기서 평균 260을 빼죠. 자, 평균 260을 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60 빼주시면서 여기 오른쪽에도 자 266 마이너스 260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눠 이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인 3으로 다 나눠주는 거야. 3으로 이제 이렇게 다 3으로 나눠버려. 3으로. 좀 더 저걸 정리해 볼게. 저걸 이제 p 해주신 다음에 p. 그 다음에 요거 좀 더 계산해 봅시다. 이거 이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가운데는 이제 z야. z 이제 z.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이제 2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2.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표 우리 뭐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0이니까 마일부터 2. 이거는 저번 시간 내용이지? 0부터 마일까지가 요거 3413 대칭이니까 3413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3413. 여기가 0.3413.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2 있죠? 0부터 2. 0부터 2까지 했을 때 0부터 2가 4772로 나오게 돼. 4772. 0.477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더하라는 거죠. 아마 더하면 0.8185 이렇게 나오게 돼. 0.8185.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 x바로 이제 표준화 해준다라고 보면 돼. x바로. x바로 해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일단 보고 끌어다 갈게요. 요거까지 봅시다. 요것도 그냥 이제 아까랑 방금 전에 한 거랑 좀 비슷해. 보시면. 자, 필수에서 4번입니다. 자, 어느 밭에서 수확한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640, 표준 편차가 12인 정균포를 따른대. 평균이 640, 표준 편차가 11에. 자, 이 밭에서 수확한 귤 중에서 임의 추출한 n개의 귤의 무게 평균이 x8에. 자, 하나 뽑았을 때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n개 뽑았을 때의 무게 평균을 x바로 놓겠대. x바. 이때 x바가 634 이하일 확률이 나와 있잖아. 자, 우리는 요거야. x가 현재 정규 분포
640,12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르잖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 x파 얘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거? 얘는 이제 원래 x와 평균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가 지금 이제 몰라. 미지수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확률 한번 표준 한번 해보자. 이제 요거 자 이거 좀 옆에다 씁시다. 요거는 자 p 자 x 바가 작거나 같다 634. 자 요거 이제 해볼 건데 표준화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 양변에 먼저 평균을 빼주죠. 평균을 x바 마이너스 평균 이제 640 빼주시는 거고 634 마이너스 평균 64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잘 봐야 돼. 표준 편차가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여기도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써줘야 돼. 이렇게 이제 길게 써주시는 거고. 여기는 Z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Z로 바뀐다. 그 다음 여기인데 얘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약분이 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약분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렇게 이제 나와줘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그래서 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현재 0.0668이라고 주어져 있어. 0.0668.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을 딱 집어보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딱 집어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렇게 잡아보신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아버려. 자 저렇게 내가 만약에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 넓이가 지금 이제 0.0668이 되려면 이제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여기 왼쪽 전체가 0.5인 걸 감안해서 여기는 0.4332가 되어야 되니까 4332. 4332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 4332. 여기 있어요. 여기. 4332는 여기 있어. 저기 1.5인 거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0부터 1.5까지가 4332니까 반대로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도 4332. 즉 얘가 마이너스 1.5네. 얘가 마이너스 1.5. 대칭이니까.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5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루트 n이 3, n은 9. 자 그래서 9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9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인데요. 모평균의 추정. 자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자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 모집단의 정보 있죠.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에 대한 것들을 추측을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아까 그 전구 있죠. 전구. 자 이제 어느 공장에서 10,000개의 전구를 생산을 했어 이제. 그런데 이 10,000개의 전구가 이제 모집단이야 이제. 근데 내가 이 10,0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을 일단 1000시간이라고 이제 할 건데 자 나는 이 10,0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이 1000시간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야. 만약에 몰라. 자 근데 이렇게 할 거야.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체 전구가 10,000개인데 난 이 중에서 100개만 뽑아볼 거야. 100개의 표본이 이제 100개를 뽑았어. 자 100개를 뽑고 나니까 100개의 평균 그 전구의 수명 시간이 900시간에 나왔어. 900시간. 그러면은 내가 100개 이렇게 뽑아보니까 900개 나왔잖아. 근데 실제로는 몇 개냐면은 10,000개는 평균이 1000이야. 근데 이렇게 100개 뽑으니까 900이야. 자 나는 이 전체가 평균 수명이 1000인지 몰라. 그러면 100개 뽑은 정보로 평균이 900개 나왔다. 이거를 가지고 100개의 평균이 900시간이니까 이 전체 10,0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도 900이겠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지. 이건 이제 실제로는 1000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 100개만 가지고 전체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 절대로. 당연히 맞출 수가 없어. 정확히 맞추려면은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지.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전체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그럴 때
일부 표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전체를 정확하게는 못 맞추는데 전체가 한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추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를 이제 여기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즉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제 전체 정보를 추측을 하는 일을 할 거야. 전체 정보에 대한 추측을 이제. 자,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볼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어려우니까.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겠대 이제. 자, 그럼 표본 평균 x반은 이제 정규분포 이걸 따를 겁니다. 이제 원래 거랑 평균이 똑같고 분산을 이제 n으로 나눠줘가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그러한 분포를 따를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내가 표준화하는 식을 쓸 거야. z 있죠, z. 표준화식을 쓸 건데, 자, z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확률 변수 x바에서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 편차. 즉 x바의 표준 편차가 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지금 나눠놔가지고 z를 일단은 표준화하는 것처럼 식을 쓸 건데 z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z는 이제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무조건 어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은 정규분포 중에서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근데 표준 정규분포에서 Z가 0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75로 알려져 있대. 0.47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96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가 0.475다 이 얘기거든. 0.475. 그럼 반대편에 대칭을 할게. 대칭을 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96도 잡아가지고 여기도 같은 넓이 0.475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체 해볼게. 마이너스 1.96에서 그냥 1.96 있지. 여기 전체는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그게 0.95가 된대. 마이너스 1.96부터 그냥 1.96은 2배에서 0.95가 나온대. 0.95. 얘를 퍼센티지로 얘기하면은 95%일 거야. 95%.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과 그냥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 이 Z 표준화하는 관계식 있잖아요. Z에다가 요거를 대입해. 요거를 이제. 대입한 식이 지금 이거거든. 대입한 식이. 이게 지금 대입한 거거든. 대입했는데 여기서 이 양변에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양변에 요 분모를 곱해버려. 곱한 다음에 그럼 여기 분자 x바 마이너스 m만 남을 거야. 양변의 분모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운데를 m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 가운데를 m으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변의 분모 곱하면 x바 마이너스 m이 남는데 양변의 x바를 또 빼. 그럼 가운데가 마이너스 m만 남겠지? 마이너스 m만. 그 다음에 부호를 뒤집으면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운데를 지금 m으로 정리해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기억해놔. 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 요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한 식이야. 요게 이제. 그 z를 이제 조금 바꿔놓은 건데, 자, 가운데를 m으로 이제 바꿔놓고 나니까, m으로. 그러면,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1.96의 모시기, x바 플러스 1.96의 모시기,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라는 얘기인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에는, 자, 모평균이 왼쪽 거 이상,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하일 확률이 95%이다. 95%.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거냐면 95%의 확률로 신뢰 구간을 이제 적중한다라는 거야. 적중한다. 적중이 뭐냐 갑자기. 지금 이게 그 모평균 M을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표본에 대한 정보. 내가 아까 100개 뽑았다라고 했잖아. 내가 표본 100개를 뽑았으면 그 뽑은 100개에 대해서 평균, 100개의 평균 있죠? 표본 평균을 알 수가 있잖아? 표본 평균 알 수가 있고 그 뽑은 100개에 대한 분산을 알 수 있잖아. 표본 분산이겠죠? 뽑은 100개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도 알 수 있잖아. 표본에 대한 정보들은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그 X바, 즉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을 이제 추측을 하는데 자 X바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정을 하기를 100개를 뽑았다라고 가정하잖아.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이야. 얘를 이제 알고 있지. 얘를 알고 있어, 이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그마, 이 시그마는 사실 이게 모표준 편차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까지 내가 만약에 알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 모평균 M의 정확한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정확한 범위. 모평균 M이 뭐부터 뭐까지일 확률이 95%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그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 표본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 모집단, 이 전체를 추측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지금 표본에 대한 정보는 얘네 둘밖에 없어. X바, 표본 평균. N은 뽑은 표본의 크기, 개수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시그마도 알아야 이 범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그마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잖아. 약간 뭔가 이상한 거야.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무평균을 추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표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 당구장 표시에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 X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N이 필요하고 모표지 편차 시그마, 이게 지금 문제야. 이건 모집단에 대한 정보니까. 근데 모표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표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대. 그러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에는 이 시그마, 이거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이지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은 이 모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 S로 대신해도 된다라는 거야. S로 대신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도 모평균을 내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이거야. 자, 지금 이제 다시 전구 돌아올 거야. 이 전구, 만 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이 이제 1000시간이라고 가정하는데 몰라, 지금 내가 그 사실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0개를 뽑았어. 이렇게 100개 뽑고 나니까 평균이 900이 나왔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900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100개 뽑으니까 900이 나왔네? 그러면 이 전체 만 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은 90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추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900을 베이스로 추측할 때 뭐 예를 들어서 950과 850 사이, 그러니까 추측을 할 거면 900을 베이스로 해서 양쪽을 이제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지게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실제로는 1000시간인데 나는 850과 950 사이의 범위로 추정을 했어. 틀린 거지,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나는 지금 예시를 든 거지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95%의 확률로 이 모평균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새롭게 100개를 뽑아. 그러면은 또 새롭게 100개를 뽑으면은 걔는 만약에 1010시간이 만약에 나왔어. 1010시간. 여기서 내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100개 뽑으니까 1010시간 나오네? 그러면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50만큼 차이가 나는, 50만큼. 그럼 이제 뭐 960이랑 1060 사이에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추측을 해. 그러면 이거는 추측이 이제 맞은 거죠. 내가 실제로 1000이라 가정했잖아, 이제. 자, 이렇게 계속 해보다 보면은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적중한다, 이 얘기야. 주어진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야. 나머지 5번은 실패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개념이야.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그 수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모평균 M이 내가 표본 평균, 여기서의 말하는 표본 평균은 900이랑 1010 얘기하는 거지. 이 값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균등한 간격으로 x바에서 1.96의 모시기를 뺀 거, 그 다음에 x바에서 1.96의 모시기를 더한 거,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게 이제 추측을 하는 그 관계식이 이제 밑에 나올 거야, 이제 밑에. 자, 지금은 95%를 예시를 들지만 99%도 이제
나올 거고요. 99%도. 아까 요 Z에 대한 분포에서 1.96에 풀마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풀마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은 99%가 나오게 되거든. 99. 그래서 실내 구간을 이제 어떻게 적냐면, 실내 구간은 내가 이제 이 전체의 평균을 알려면 일부의 평균, 여기서 스몰 x바를 쓸 거야. 스몰 x바에서 1.96을 빼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몰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도안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99%는 저 1.96이 2.58입니다. 2.58.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래서 내가 표본을 계속 새롭게 뽑다 보면은 뭐 어쩔 때는 범위가 뭐 이렇게 잡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잡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잡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잡히고, 매번 100개를 뽑을 때마다 그때그때 표본 평균이 좀 이제 이 범위가 달라지게 되겠는데, 모평균 m이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 혹은 99% 정도 되겠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이거야. 이 실내 구간의 범위가 있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길이잖아. 얘에서 얘를 뺀 값이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게 x바가 날라가잖아요. x바가 날라가니까 얘 2배야. 2배. 얘 2배로 계산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밑에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밑에 거는 99%에 해당이 되는 실내도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적어줍니다. 저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인데, 자, 얘들아 요거 봐봐.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약간 공식화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자, 이 식에서 봐봐.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해. 근데 실내도가 높아진대. 실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얘네야, 얘네. 아까 퍼센티지가 커지면은 이 Z스코어, Z값이 좀 더 커졌거든요. 아까 뭐 95%는 풀마 1.96 이렇게 얘기했잖아. 99%는 2.58이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 신뢰도 퍼센티지에 영향을 주는데, 퍼센티지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 값이 커지는 거야. 지금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길어지죠. 얘가 지금 이제 길어지고 있어. 길어지고. 왜냐하면 이 값이 커지는 거니까 길어지겠죠.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얘가 커지잖아. 얘가 커지는 거는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거 아니야? 작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짧아집니다. 짧아진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 두 가지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식을 보고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당연히 실내 구간이 길어지겠지. 두 번째는 n이 커지면 당연히 전체가 작아져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식을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조금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더 한번 써보자. 활성화해보자. 자,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와봐.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표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전체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그 더 모평균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잘 들어가려면, 적중을 잘 하려면은 실내 구간이 이게 길어져야 되겠니? 짧아져야 되겠니? 이게 길어야 잘 적중하겠니? 짧아야 잘 적중하겠니? 이게 길어야 되니? 짧아야 되니? 길어야 되겠지. 좀 더 널찍널찍해야 그 안에 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길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요거는. 근데 밑에 거는 잘 생각해봐, 이거. 표본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는 거는 이게 점점 더 많이 뽑는 거야, 이제. 점점 많이 뽑는 거. 점점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그 우리나라 사람 그 키 분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명 뽑았을 때의 분포가 이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막 5만 명을 아까 못 뽑았다라는 얘기했잖아. 사람을 점점 많이 뽑으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겠니? 평균에 좀 몰리겠니? 점점 더 많이 뽑을수록. 평균에 좀 몰리지 않겠니? 평균에 이제. 그래서 아까도 이제 평균 쪽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사이드가 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뭐 한 명 뽑았을 때 190 이상일 확률이랑 5만 명 뽑았을 때 5만 명 뽑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이 190 이상일 확률. 후자가 더 확률이 낮다라고 했잖아. 왜냐면 후자는 5만 명 다 평균적으로 19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했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평균이 이제. 평균이 많이 몰릴 거니까 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신뢰 구간이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점점 더 평균에 몰려서 구간이 짧아지는 거야. 구간이 짧아져도 퍼센티지가 동일하게 나온다 이거야. 퍼센티지가 동일하게 나온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맞출 수 있다 이거야. 정밀하게.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도 모평균이 그 안에 잘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제. 마지막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이건데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던 그 신뢰 구간 뭐 요런 식 있잖아요. 요런 식. 요거 아까 x바 마이너스 1.96. 근데 그 1.96을 여기서 잠깐 k로 약간 퉁쳐 놓으면은 아까 뭐 요런 식을 아까 위에서 썼었는데 요런 식을 이제 썼었는데 얘를 이제 양변을 이제 x바를 x바를 이제 빼버려. 그럼 이제 n-x바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얘 n-x바의 차 그러니까 절대값 개념으로 저걸 이제 놓아두게 되면은 얘가 이 범위 안에 있겠죠. 이 범위 안에. 요거에서 이렇게 되네 이거? 거꾸로 가면 돼. 우리 절대값 풀 때 이렇게 하지 않니? 절대값 풀 때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n-x바는 이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저 이제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필수지 5번. 아, 그래서 이거 그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던 거 뒤에서 앞에 거 빼서 두배하는 거고 얘도 약간 좀 공식화해서 외워놔야 돼. 얘는 2가 곱해져 있고 얘는 2가 안 곱해져 있다로 기억해놔. 얘는 2가 곱해져 있고 얘는 2가 안 곱해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이거. 자, 필수해줘 5번. 필수해줘 5번은 자, 모평균의 추정이야. 자, 어느 체육관 회원들의 체중은 평균 EM 표준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대. 자, 근데 내가 이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체중을 조사해보니까 뽑은 100명의 평균이 90이야, 지금 이제. 뽑은 100명의 평균 체중이 90이야. 이 체육관 회원의 체중의 모평균의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 얘기야. 95% 신뢰 구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체육관 회원의 전체 모집단의 평균은 뭔지 몰라. 근데 표준편차는 주어져 있어. 모표준편차는 주어져 있어. 이 중에서 100명 뽑았는데 100명의 평균 체중이 90이래.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체육관 회원 전체의 모평균을 추정을 하라는 거야. 95%의 확률로. 위에서 보셨던 거 약간 공식화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95%니까 x바 마이너스 1.96. 자, 조심할 게 있어. 그 아까 위에서 95%에 해당이 되는 z값이 1.96이었는데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걸 꼭 잘 봐야 돼. 이걸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1.96에 해당이 되는 그 z값이 풀마 1.96. 그게 지금 0.95로 주어져 있지. 사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거든. 근데 가끔가다 문제에서 이걸 1.96으로 안 주는 경우가 있어. 너네 보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 2. 그러니까 무조건 1.96을 맹신하면 안 돼.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는지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요건 이제 가끔 다른 수 2로 주어지기도 해. 2로도 주어짐. 꼭 확인해 줘야 돼. 꼭 확인. 가끔 다른 수로도 주어지니까 꼭 확인해 줘야 돼, 저거. 가끔가다 저렇게 주어져. 그래서 지금은 1.96이죠? 문제를 보니까 1.96이니까 90-1.96 곱하기 해줘.
1.96 곱하기 해주신 다음에 1.96.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n이 지금 100이야, 100. n이 100이야. n이 지금 100인 거야.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플러스 1.96. 이렇게 이제 공식화해서 기억해 놓읍시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거 1이니까 약분 되겠네요. 90-1.96. 저게 88.04. 그 다음에 90 플러스 1.96. 91.96.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자, 어떤 의미냐면 이게. 자, 이 체육관 전체 회원의 평균 체중은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100명을 뽑아보니까 100명의 평균 체중이 90이 나왔어. 그럼 90을 가지고 전체는 95%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95%의 확률로 전체 회원들의 평균 체중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야. 전체. 그러니까 이 범위 밖에 있을 확률도 5% 있다는 거야. 5%.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95%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95%, 보통은 90%, 95%, 99%를 좀 많이 쓰는 편이야, 보통은.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문제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로 의미까지 좀 이제 잘 이제 깨달으면은 요 단원의 문제는 절대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6번도 보시면.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M, 표준 편차가 20이래, 20. 자, 근데 내가 이 중에서 N개를 뽑았어, N개. 근데 그 뽑은 N개의 평균 수명이 1501이래. 그럼 나는 이제 1500을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라는 거야. 근데 전체를 한번 95%의 확률로 추측을 해보니까 95%의 신뢰 구간이 1480.4, 1519.6이래,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N이 몇일까? 이런 얘기인데 95%에 해당이 되는 신뢰 구간의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죠. 1480.4라는 거는 사실 저 X바, 얘가 X바거든요, X바. 1500 마이너스 95%에 해당이 되는 Z스코어, Z값 1.96이야. 1500 마이너스 1.96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n이 현재 미지수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야.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내가 추정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1480.4가 얘고 1519.6이 얘야,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이거 딱 보이니, 이거 이제? 그 여기 1500 플러스 모시기 한 개 요거라며. 그러면은 얘가 19.6 되니, 이거? 얘가 19.6? 얘가 19.6이지? 얘가? 그러니까 얘가 19.6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n 풀어보면 되는 거야. n 풀어보면 1.96의 10배니까 이렇게 해놓고 10을 또 약분해가지고 결국 루트 n분의 2가 1이다. 그래서 루트 n이 2이다. n이 4다. 여기까지 나올게. 여기까지. 요게 끝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볼까? 지금은 문제 풀어보니까 n이 4가 나왔잖아. 4개밖에 안 뽑은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n을 엄청나게 늘리면 점점 평균에 좀 이제 가까운 타이어들이 많이 뽑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 퍼센티지는 동일하게 유지하고도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좁아들지 않을까? 점점 더 평균에 몰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7번. 자, 7번은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이제 길이는 그냥 아까 뭐 2배 해주라라고 한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어느 가게에서 피자를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 자, 근데 피자를 지금 이제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임의로 9번 책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표본의 크기가 9란 얘기야. 9. 9번 책정해가지고 배달 시간의 평균을 99%로 추정했는데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무엇이니? 라는 건데 그냥
그 실내 구간의 길이 아까 위에서 보셨던 거 공식화 해놓은 거 적용해 보면 돼. 99%일 때는요, 그 Z-스코어가 2.58이야. 2 곱하기 2.58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지금 이제 5야. 시그마가 지금 이제 5. 시그마가 5인데 여기서 이거 좀 계산 잘해야 돼. 자, 너네가 이거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이거를. 일단은 잘 봐봐 이거 이제. 일단 2, 5, 10이니까 일단 10 해놓고 2.58 해놓고 그 다음에 루트 9가 3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할 건데 자, 나는 이거 약분하는 거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얘를 지금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분수로 바꿔서 자신 없으면 잘 약분해서 계산해. 알겠지? 자, 난 바로 할게.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0.86이야. 0.86 3 나눠주면은 곱하기 10 해주니까 8.6으로 답이 나왔고요. 8.6. 이런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분수로 바꿔서 해. 무조건 다 바꿔서. 알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8번. 자, 8번도 이제 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자, 뭐냐면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바나나 한 개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 잠깐 여기서 보자. 얘들아,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표준 편차 5 있잖아, 이거. 5.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인데 이게 모 표준 편차일까? 표본 표준 편차일까? 모집단이야, 표본이야, 저거? 이런 것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지금 몇 개 뽑는 거? 한 개 뽑는 거야. 이거는 모야, 모. 이거 모 표준 편차야. 모. 이게 지금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표준 편차. 자, 이거는 지금 아직 뭘 뽑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한 개 뽑았는데요? 자, 근데 표본 표준 편차,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공식이 뭐 루트 인분의 시그마인데 n이 1이면은 그냥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 뽑은 걸로 보든 아니면 그냥 이제 다른 걸로 보든 이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모 표준 편차인 것이고 자, 이 농장에서 수확한 바나나 중에서 n개를 내가 임의 추출해서 전체 바나나 길이의 평균을 95%로 추정해 보고 싶다. 그런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아까 문제처럼 공식화 해놓은 거 써보시면 돼.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자, 95%는 여기 1.96이죠. 이거 문제 잘 보라고 했지? 자, 95%는 1.96이고 2 곱하기 1.96에 루트 n n은 현재 미지수이고 루트 n분의 해준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이제 5가 되는 거야. 시그마 표준 편차는 5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1.4 이하죠. 요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2, 5, 10 자, 루트 n분의 10 먼저 써놓고 1.96 1.4 또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게 나오죠. 나는 이런 거 약분 잘 못한다. 그냥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1.96은 100분의 196 1.4는 10분의 14니까 알아서 잘 약분하고 계산해. 알겠지? 난 바로 할 거야.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요거 약분해주면은 여기 1.4 나오겠죠. 1.4. 난 이 계산이 안 된다. 분수로 바꿔서 해. 그래서 루트 n분의 10 곱하기 1.4 루트 n분의 14 해주셔가지고 양변에 분모를 곱해줘서 n이 196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는 196이다. 라고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 얘기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아까 필수에서 7번 잠깐 넘어올래? 여기 7번. 잠깐 7번 넘어오시면 아까 요거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얘는 지금 99%잖아. 아까 95%는 1.96이 아니라 몇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했지? 2라고도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지? 요거는 어떻게 더 주어지냐면 얘는 문제에 따라서 2.58이 아니라 다른 수로도 주어질 수 있어. 2.6 또는 3으로 주어지기도 해. 꼭 확인해 줘야 돼. 꼭. 얘도.
2.6이나 3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어. 저게 이제 대부분은 2.58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계산을 좀 약간 편하게 한답시고 2.6이나 3으로 주어지기도 해 이제. 그러니까 꼭 문제를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문제 넘어 1.96, 2.58 맹신하시지는 마세요. 저건 이제 가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이제 신뢰도 퍼센티지 구하는 문제야. 퍼센티지 이제. 퍼센티지 문제인데, 자, 어느 출판사에서 제작하는 책 한 권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32.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 뽑았을 때니까 이거는 모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 자, 근데 이 출판사에서 제작한 책 중에서 64권을 이미 추출했대. N이 64라는 얘기야. N이 64라는 얘기인데, 자,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16.4래. 16.4. 16.4일 때 알파의 값을 여기서 구해주래. 자, 자, 이게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을 쓰는데 이렇게 쓸게.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Z값을 이제 뭐 1.96, 2.58 이런 거를 K로 잠깐 통째 K로.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지금 이제 여기 32고요. 3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16.4가 되도록 하는 그 신뢰도 알파가 무엇일까? 라는 얘기야. 신뢰도 알파가 무엇일까? 자, 이것도 그냥 잘 약분해서 계산해보고 하면 돼, 이제. 얘가 지금 이제 8이니까, 4가 될 것이고, 8K가 248이니까, 8K가 16.4가 돼야 돼. 8K가 16.4. 양변을 8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거, 계산에 자신이 없다. 분수로 바꿔서 잘 하세요. K가 2.05 나오게 될 거야. 2.05. 자, 그럼 봐봐. 이게 원래 1.96, 2.58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야. 근데 얘가 2.05가 나왔다? 그럼 저 표에서 뭘 봐야 되겠네, 당연히. 2.05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확률이 0.48이라고 주어져 있지. 여기 추정은 그 풀마 해가지고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렇게 양쪽을 동일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신뢰도 알파는 그 플러스 2.05에서부터 마이너스 2.05까지 추정을 하는 거야, 이제. 반대부호까지. 그러니까 0.48에 2배를 해줘야지, 2배. 2배를 해주니까 0.48의 2배가 이제 96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은 알파 자체는 96이라고 보는 거지. 96.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96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보시면 자, 10번. 자,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얘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모평균을 95%로 추정한다. 자, 95% 요거 잘 보시고 1.96이죠. 자, 근데 이제 n-x바 요게 1 이하가 된다. 요게 지금 아까 앞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야. 요게 이제 저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입니다. 저게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저게 1 이하가 되고 싶대. 근데 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아까 앞에서 이거였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건데요. 요게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 구해주는 거야. 요게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 K는 지금 여기 1.96입니다. 1.96이고요. n은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이고요. 그래서 루트 n분해 준 다음에 표준편차는 지금 여기 5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5야. 표준편차는. 얘가 지금 이제 1, 2야.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자, 이거 양변에 이제 분모 곱합시다. 루트 n 곱해서 해보시면은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이 곱해주는 건데 이게 곱하면 9.8 나오거든. 9.8. 자, 여기서 이제 우린 알아야 돼. 그 표본의 크기 n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 중에서 이거 소수 좀 잘 나오거든. 제곱해야 돼 이거. 자, 9.8 제곱해야 돼. 9.8 제곱. 88에 64, 89 72, 98에 72, 99 81 해주셔가지고 96.04. 이거 계산해야 돼 얘들아. 계산. 소수점 계산까지 해야 돼 저거. 그러니까 97부터 가능한 거야.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 97.
소수점이 저거 잘 나와요. 소수점이. 이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점이 아닌 것도 주어지지만 저렇게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잘 계산해줘야 돼. 알겠지? 잘 계산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마지막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인데, 자, 11번은,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데, 이제 옳은 것을 이제 골라줘라 라고 돼 있어. 이게 잘 보면, 그, 신뢰 구간이 지금 A와 B 사이의 범위로 주어져 있잖아. A와 B 사이의 범위. 근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다 뭔가 B-A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B-A. 여기서 말하는 B-A가 신뢰 구간의 길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거든. 이게 다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 이게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인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 한번 공식화해 놓은 거 한번 다시 써볼게. 2 곱하기 그 다음에 그 z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공식 같은 거였는데, 자, 공식을 한번 써놓고 한번 판단해보자. 자, 이 알파라고 돼 있잖아. 자, 알파가 지금 이제 뭐냐면, 얘들아 문자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표준편차 시그마죠. 근데 요거 그 알파가 있지, 알파.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신뢰도 그 퍼센티지가 똑같을 때 n이 커진다. 이거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진다.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진다. 맞는 설명이고. 니은. 자, 이제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알파 퍼센티지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작아지면은 k가 작아지는 거야. k가.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이게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틱은 알파가 커지고 n이 커진다. 그럼 봐봐. 그 여기서 요거 좀 써놓자. 이게 지금 n이 커지는 거는 전체가 이게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고, 알파가 작아지게 하는 거는 b-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 알파가 커지는 거는 여기가 커지는 거야. 여기 z값. z스코어가 커지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k가 커지는 거니까 얘는 전체가 커지게 하는 요인이고, 전체가 커지게 하는 요인. n이 커지는 거는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건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야.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 이거는 서로 반대 요소 아니야, 반대 요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수 없다.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기억으로. 저렇게 서로 반대 요소가 동존하면은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